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앞으로 4년간 충북 도정을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당선인이 이끌게 됐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심판론이 표심으로 이어졌고 무엇보다 국민의힘과 달리 후보 공천 후유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도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신 당선인은 도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민선 9기 충북 도정을 맡게 됐습니다. 여론조사부터 방송 3사 출구조사까지 줄곧 민심의 선택을 받은 신 당선인은 현역 지사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를 7만 4천여 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의 경우 불법 계엄에 대한 심판론이 표심에 반영됐고 공천 후유증 없이 원팀으로 선거를 치렀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발탁 인사였던 신 당선인에게 이른바 명심은 적지 않은 힘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4년 만에 도정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신 당선인은 경제 활성화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적인 앞에서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진짜 내가 삶의 질이 개선됐고 장사가 잘 되고 만족도가 높고 일자리가 넘치고 저녁 있는 삶이 잘 갖추어지는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 20년 우리 후배들, 후손들이 그때 가서 지역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씨를 뿌려 놓으셨구나, 또 이런 경쟁력을 만들어 놓았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업인 출신인 신 당선인이 충북의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일으킬 탄탄대로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신용환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충북도지사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며 정치적 성공이 불투명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극적인 반전을 맞았습니다. 신용환 당선인의 정치 인생을 이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학 교수와 기업인, 청년정책 전문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용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이 충북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부터입니다. 당시 중도 보수 성향의 제3지대 정당이던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나서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와 경쟁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1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맡으며 중앙정치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고 매블쇼 등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뒤 곧바로 청주 청원구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송재봉 의원에게 밀려 또 한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 대선 캠프 시절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가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고 민주당은 신 당선인을 제2호 공익제보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전향에 성공한 신 당선인은 경선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꺾고 후보로 출마해 마침내 꿈을 이뤘습니다. 신 당선인은 민선 첫 청주 출신 도지사라는 기록도 함께 남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현장에서 함께 희노애락을 도민들과 함께하면서 섬기는 봉사자로서 충북의 경영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충북을 잇는 핵심 인사로 도민의 선택을 받은 신용환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충북 발전 구상을 실제 성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도민들의 표심은 정치적 이념 대립 대신 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당초 격전이 예상됐던 교육감 선거에서 윤 당선인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이민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성근 후보와 김진균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재선 고지에 오른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
지역 교육계에서는 진영 논리를 지운 실리 전략을 낙승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 당시 보수 단일 후보 타이틀을 전면에 내세웠던 윤 교육감은 이번에는 180도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보수라는 단어를 아예 꺼내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감 선거가 진영 대립으로 흘러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정치 지형은 변했지만 이념 없는 교육을 원하는 유권자이자 학부모인 이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정치 환경이나 구성원들은 근본적인 구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만은 교육답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아마 메시지를, 명령을 저한테 주시기 위해서 저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상대 진영의 진보단이라 공세를 무력화하고 안정론을 선점한 윤 당선인은 윤건영 2기 체제에서도 급격한 변화 대신 기존 정책의 안정적 계승에 무게를 뒀습니다. 지난 4년간 다져온 공감 동행 교육이라는 큰 틀의 비전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것을 앞으로도 그냥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가치나 방향은 실용, 포용, 안심, 상생이라는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 해왔던 모든 정책을 재구조하고 윤 당선인은 이를 바탕으로 공교육 책임제와 충북 AI 교육센터 신설, 학교 정수기 설치 등 학력 신장과 교육 복지를 아우르는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청주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연임 시장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청주에서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는 그 고리를 끊어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번에도 허사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열세인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되고 민선 단체장을 선출하기 시작한 지난 1995년 이후 청주시민은 단 한 번도 시장의 연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후보에 맞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의 대결에 이목이 집중된 이유입니다. 개표 초반에는 이범석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하지만 개표율이 10%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장섭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격차를 벌리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최종 득표는 이장섭 후보 21만 5,486표, 이범석 후보 18만 6,594표, 득표율 7.05%포인트 차이로 이장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늘 오후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은 이장섭 당선인은 천천히 시정 현안을 인수인계받아 변화한 청주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청주가 90만 도시인데 그 도시의 품격에 맞는 어떤 도시 문화, 이런 도시의 어떤 환경 여건들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셔서 이후에 좀 차분히 풀어봐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청주시장 선거는 후보 개인 경쟁력보다 정당 지지도에 큰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범석 후보는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상당구에서도 5%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뒤졌고 서원, 흥덕, 청원에서도 모두 패하면서 총선과 대선 이후 이어진 민주당 우세 구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범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었는데 이장섭 후보가 계속 추격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이뤘고 상당한 격차로 당선된 것은 대통령의 지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 경선 탈락으로 정치 보폭이 줄어들었던 이장섭 당선인. 이번 승리로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데 이어 제천 출신 첫 민선 청주시장이란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를 꼽으라면 단연 충주시장 선거전입니다.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가 100여 표 차로 신승하며 막판 대역전극을 펼쳤는데요. 역대 최연소 단체장이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전현직 시장이 맞붙은 제천시장 선거는 와신 상담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주시장 선거전은 그야말로 초접전 승부였습니다. 사전투표함이 열리던 개표 초반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는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를 최대 27%포인트 앞서며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4시를 기점으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둘 사이 표차가 줄어들자 이동석 캠프를 떠났던 지지자들도 돌아왔고 최종 개표 결과는 124표 차의 대역전극이었습니다.
이동석 당선인은 이연구 전 도의장의 아들로 만 40세 충북 지역 역대 최연소 단체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무엇보다 젊음을 미천으로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거운 마음 잊지 않고 정말 충주의 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시민분들과 소통하면서 충주에 정말 큰 발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직 시장들의 리턴 매치로 관심을 모았던 제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상천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와의 격차를 여유 있게 유지해 나가며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4%포인트가량의 차로 김창규 후보의 승리였지만 와신상담 4년지 선거에서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상천 당선인은 제천에서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장을 끝으로 퇴직했고 민선 7기 제천시장을 지냈습니다. 이번 승리로 엄태영 전 시장 이후 16년 만에 제선시장에도 올랐습니다. 하나도 둘도 셋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습니다. 제천 시민이 시장 참 잘 뽑았다라는 소리를 반드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충북 지역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기록된 충주시장 선거는 보수정당 후보 당선 공식을 다시금 확인케 했고 제천은 4년 전 민주당을 다시 선택하며 정치 지형 변화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번에는 증평, 진천, 괴산, 음성 군수 당선인들의 소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로지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제 한 목숨 다 바칠 각오를 해라. 아마 이런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 제대로 받들어서 증평군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옥독서는 선거 기간 제가 약속드린 공약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더 차근히 챙겨서 우리 진천군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쓰겠습니다. 저를 군수로 뽑아주신 우리 진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여러 같은 성원과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오늘 이제 이 계기로 인해서 계산 군민이 네 편 내 편 없이 하나를 똘똘 뭉쳐서 계산군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 9기는 중간 업무 도약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상상대로 음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역량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동에 제가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군수 당선인들의 포부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들이 걸어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삼산단이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조속히 완공하고 또 사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기에 착공을 하고 완성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 행정과 친절 행정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틀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또 우리 700여 공무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 옥천 국민 여러분들은 늘 위대하고 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영동 군정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해왔던 공약 이양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민선 9기에는
제가 공약했던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선이라는 기쁨보다는 더 앞으로 책임감에 대한 무게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좀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충북의 표심은 지지와 견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주 제천시장 후보가 당선되면서 4년 전 패배를 서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지율 열세 속에서도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기존 단체장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불출마한 자리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의 차지가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도 국민의힘이 7석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4석으로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청주, 충주, 제천시장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민주당은 도지사와 청주시장을 탈환했습니다. 제천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증평, 옥천, 음성, 진천군수도 수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자리를 가까스로 지켰습니다. 보은, 영동, 단양, 괴산군수도 수성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정당에 대한 지지도보다 현직 프리미엄, 인물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그리고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호의적 민심 속에 치러진 6.3 지방선거. 민주당이 청주 제천시장을 가져왔지만 비교적 국민의힘이 선방한 것은 충북의 민심이 지지와 견제 사이에서 절충점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도의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27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을 탈환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 33곳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곳을 휩쓴 반면 국민의힘은 9곳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27석, 국민의힘 의석이 11석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8석을 확보했던 것과 비교할 때 지형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